자, 너희 이번 이제 기말 범위가 여기 연력학부터거든? 연력학이랑 그 뒤에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와. 거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역학 내용은 이제 상대성 이론까지 하면서 끝이 날 거고 전기 파트가 일부 또 범위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전기의 나머지와 파동 이런 게 이제 2학기 범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학교에서 혹시나 누적 진도 나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거 역학도 혹시 아예 버리면 안 돼. 그리고 그 아마 뒷부분에 아라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탄성 에너지 안 나왔었잖아. 그치? 거기부터 또 범위 시작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원동도 탄성 에너지 안 나왔나? 나왔지. 너희 탄성까지는. 그래서 너희는 그냥 아예 여기서부터다라고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연력학은 좀 너희가 생소할 수가 있어. 이게 우리 중등에서 열이라는 거는 그냥 비열 계산하고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체가 온도가 증가하면은 부피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만 봤었지 뭔가 다른 어떤 공식이라든지 또 그의 내부의 온도와 그 부피의 변화의 관계 이런 걸 본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조금 새롭게 배우는 생소한 내용이니까 개념 정리할 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도록 하자. 자, 일단 열 에너지라는 거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다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열 에너지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정지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어떤 이동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어디서? 온도가 높은 고온의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온도가 같아지는 무슨 상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이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둘의 온도차가 없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똑같이 이동한다 이런 것도 아니야. 아예 이동이 제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배우는 열기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해준 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야.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다. 그게 바로 열기관이다. 자, 열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여서 동력을 얻는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피스톤을 움직일 건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너희가 일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뭐야 얘들아? 일이라는 거는 힘을 받아서 이동을 했을 때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서 정의가 됐던 게 바로 뭐였어? 일이었어. 맞아요? 그러면 기체가 일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기체가 무언가를 이동을 시킨 거야. 물체를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열을 받아서 이동하겠다라는 건데 잠깐만. 자리가. 오케이. 자, 보시면 지금 기체가 일정한 압력, 이때 P라는 건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돼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팽창한다면 여기 내부 기관을 봐보세요. 이거 피스톤이거든? 피스톤은 고정장치가 아니라 외부가 일기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를 가열시키면 부피가 팽창하지. 그 팽창한다는 건 여기 피스톤을 밀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팽창했다라는 거는 이 피스톤 손잡이 있는 부분을 델타 L만큼 특정 길이만큼 이동을 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일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때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의 곱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 일단 쌤이 옆에다가 요것도 써줄게. 이 피스톤을 미는데 가한 힘을 F라고 해봐. 그 힘을 가해서 델타 L만큼 움직인 거거든. 실제는 F 델타 L이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압력과 부피로 표현이 된 거냐? 자, 왼쪽 짜투리의 압력이라는 정의를 좀 보시면 압력은 단위 면적에, 즉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야. 그래서 힘이라는 물리량을 면적으로 나눠준 게 바로 압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힘 대신에 압력 가한 힘, 압력 가한 P 그리고 단면적 A라고 지금 써 있잖아. 맞아요?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델타 L이 된 거야. 얘들아 근데 우리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곧 뭐를 뜻해? 부피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면적 곱하기 높이를 V라고 하는 부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델타의 의미가 뭐야? 변화량이잖아. 이만큼 높이를 변화시킨 거니까 이만큼 길이를 밀어낸 거니까 부피도 변했겠지. 따라서 델타라는 걸 살려서 우리가 요거 두 개의 곱을 뭘로 표현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델타 V가 되는 거지. 알겠어? 따라서 우리는 P 델타 V로 가한 1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꼭 기체가 팽창만 해요? 아니죠. 수축하기도 하지. 맞아? 그럼 수축했을 때는 부피가 감소한 거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팽창과 수축은 뭐로만 봐주면 되냐면 부호로서 봐주면 되겠고 이때는 기체가 얘 잘 봐. 기체가 물체한테 일을 했지. 밀어냈지. 그치? 이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 기체가 일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수축됐을 때는 외부에서 나를 민 거지. 내 쪽으로. 외부가 나한테 일을 한 거야, 이거는. 내가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야. 일을 했다와 받았다는 결국 부호의 차이라는 거. 이거 용어의 차이고 그냥 결국은 밀어냈으면 플러스, 줄어들었으면 마이너스 요거만 좀 구분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밑에 된 게 이 P 델타 V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방금 쌤이 얘기한 바로 왼쪽 짜투리가 팽창했을 때는 부호가 양수야. 양수였을 때는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줄어들었을 때 부호가 음수일 때는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자. 표현에 대한 차이. 알겠니? 했다와 받았다의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압력 일정하다 그랬지? 압력 일정할 때 부피가 V1에서 V2가 됐어. 그럼 그래프에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게 바로 1이다. 근데 압력이 꼭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상황도 있어. 우리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은 정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럼 정압 조건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조건에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도 있거든. 그때는 원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죠. 그치?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보일의 법칙 그래프 상으로 해석했을 때 그때도 어쨌든 P 델타 V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다는 거지. 물론 이거는 과학에서는 안 쓰지만 적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아래 여기 곡선 면적은 우리 적분으로 하잖아 원래. 지금 우리가 그걸 쓰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럴 때도 압력이 변할 때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순환 과정이라고 해서 뭔가 사이클 이게 이제 카르노 순환이라고 뒤에 나올 건데 그때도 어쨌든 이 넓이는 무조건 뭐에 해당된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조건 1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정의 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의 총합이야. 근데 그 에너지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서 생각해주면 돼. 기체들이 운동하잖아.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그리고 운동하면서도 위아래가 바뀌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 결국은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체 분자에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총 에너지. 이들이 막 세세하게 뭐 더하기 뭐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상기체라는 것은 바로 아이디얼, 우리 이상형. 전기 올랐어? 팔꿈치? 이상적인 기체란 뜻인 거야. 실존은 하겠어? 실존은 못해요. 왜냐면 모든 우리가 가정 조건을 다 만족하는 이런 기체거든. 그럼 이상기체 조건은 뭐냐? 실제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어. 그리고 지들끼리 충돌하다 보면 원래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지. 근데 그런 손실도 없어. 결국 충돌도 잘 안 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리고 원래는 기체 분자들도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측정할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분자들마다 분자 크기 다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싹 다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물리원에서의 이상기체는 요 정도만 봐. 그들 간의 힘을 무시할 수 있다 정도로. 원래 이거 화투에서 그렇게 몇개 나오거든.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로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만 보세요.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의해서 위치 변동이 없이 그냥 운동만 자유롭게 한다 이거야. 즉 내가 에너지를 주면 이건 다 운동을 하는데 쓰는 거지 뭐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즉 포텐셜 에너지를 몇으로 봐라? 0으로 봐라 이거예요. 실제 기체들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또 인력도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무시 못하지만 우리가 이상기체는 무시해라. 알겠지? 다 같은 높이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이상기체들은 내부 에너지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면 되냐?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뭐만? 운동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기체 분자들 여러 개니까 총합이라는 표현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입자가 가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싹 다 더한 거지. 그럼 만약에 기체 분자 수가 m개 있으면은 분자 수에 비례하겠죠. 총합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내부 에너지는 동일한 양의 기체라면은 온도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냐? 이 내부 에너지 U는 실제 2분의 3 K, N 상수도 있으니까 K, NT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1대1로 정비례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은 내부 에너지도 2배가 된다. 운동 에너지도 그만큼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인 거고. 알겠어요? 그럼 속력의 제곱이랑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이제 mv 제곱 이게 토탈 n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요거 포인트만 좀 잡아두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 구체적으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우리 원래 가해준 에너지 절대 소멸되거나 없던 게 생기거나 해, 안 해? 안 하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얘기가 원래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이거를 연력학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 자, 외부에서 가해준 열을 Q라고 표현해요. 열 기호는 Q예요. 열을 가해줬다라는 건 결국 열 에너지 가해줬다는 거지. 외부에서 이만큼 Q라는 에너지를 줬다 이거야. 그럼 우리 에너지를 주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우리 이거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상태 변화와 에너지 기억나? 열을 가하면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 첫 번째가 뭐야? 온도.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열을 가하면. 또 운동을 할 수 있지. 운동. 상태 변화했잖아. 그치?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태 변화라는 건 고체가 액체가 되고 또는 열팽창도 결국은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운동을 하면서 부피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차피 기체니까 상태 변화할 건 아니지만 기체의 뭐가 팽창해? 부피가 팽창하죠. 부피가 팽창하는 것과 동시에 온도도 증가하는 거지. 그 두 가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준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 열 에너지가 1과 내부 에너지 두 개로 변환이 됐을 뿐 합은 보존이 되잖아. 그러면 델타 U라는 건 내부 에너지의 변화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라는 건 뭘까? 이 변화라는 건 결국 온도 변화야. 즉 열 에너지 가해주면은 온도 변화 생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야.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로 표현됐으니까 2분의 3 kT니까. 알겠어? 그리고 또 부피 팽창할 거니까 외부에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공식 알아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즉 W라는 거는 이제 1이니까 P 델타 V. 이 일은 내부 에너지, 즉 온도 변화와 부피 변화에 쓰인다. 근데 항상일까요? 그게 이제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종류별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 자, 열을 얻었다는 건 내가 Q가 양수인 거야.
Q가 양수면은 당연히 얘네 증가할 거고 하나 증가하는 하나 감소하는 일은 없잖아. 그치? 열받았는데. 열을 뺏기면은 내가 부피가 수축하겠지. 내 온도 내려가지. 그러면 Q가 0이라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델타 U도 음수고 동시에 T 델타 V도 음수여야 돼. 수축하고 온도 감소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열을 방출한다는 건 내부 에너지 감소니까 얘 0보다 작은 거고 일을 받은 거니까 얘도 0보다 작은 거다. 내가 일을 한다는 거는 내가 부피가 증가한 거고. 알겠어? 이게 바로 팽창. 열을 흡수했을 때 이땐 양수.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내가 열을 받았을 때 이 열은 온도 상승, 즉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거나 부피 팽창, 일을 하는 데 쓰인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와 요거 이 두 군데 쓰인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그 델타 U가 몇이고 P 델타 V가 몇이고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계산하는 거지. Q를 받아서 델타 U에 쓰고 나머지를 내가 그럼 1에 쓰는 거잖아. 그 값들 계산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연력학 과정 나오고 있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기체가 외부 공기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다. 상태 변화가 아니야. 그냥 부피 이런 게 바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종류가 총 너희가 배울 건 4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 뭐래요? 부피가 일정한. 같을 등에 부피 적자를 써서 등적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등적.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한 케이스의 예시가 뭐냐면요. 얘들아 압력밥솥, 강철 용기, 용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경우. 그런 케이스야. 대표적인 거 압력밥솥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무조건 기본은 연력학 과정의 기본은 압력 부피 그래프야. 부피 온도나 압력 온도 이런 거 나오지만 그건 심화 문제야. 기본은 PV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케이스는 항상 이게 보일 법칙이잖아. 그지? 보일 법칙 그래프가 지금 온도가 낮을 때, T1일 때, 그리고 T2일 때 두 개가 있죠. 그치? 온도가 높을수록 축에서 멀어지는 거야. 자, 이런 그래프 있는 상황에서 부피 일정하잖아. 어디가? 자, 부피가 일정하니까 요 X값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예요. X값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등적이거든. 부피는 똑같아. V 일정해. 일정한데 그럼 열을 가하면 우리 분명히 델타 U랑 W라 했어. 즉 델타 U랑 P 델타 V라고 했는데 델타 V가 있어요, 없어요?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델타 V가 0이기 때문에 W가 날아간 거야. 얘가 0인 거야. 그 얘기는 가해준 열이 100% 어디에만 쓰여? 온도 변화에만 쓰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원래 P1이라는 조건에서 내가 가열했더니 열을 가했더니 온도가 T1에서 T2로 증가하면서 그래프가 어디로 간 거야? 위로 간 거예요. 대신에 압력이 어떻게 됐어? 증가한 거 보여요? 그게 바로 압력밥솥이잖아. 우리 압력밥솥에 밥을 하면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만 증가해. 근데 우리 압력 증가하면 끓는 점 높아지는 거 아시죠? 물에 끓는 점. 그럼 실제 내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이 120도, 130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밥이 빠르게 퍼질 틈 없이 탱글탱글하게 익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압력밥솥의 원리야.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 반대로 끓는 점 낮아지는 것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해돼? 그럼 이런 경우를 바로 등적 과정이다.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강철 용기나 압력솥 생각하시면 된다. 가해준 열이 100% 뭐에 쓰였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인 거다. 알겠니? 그래프에서 만약에 그래프에서 부피가 일정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바로 등적이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압이야. 등압은 말 그대로 압력이 일정한 거지.
똑같이 지금 PV 그래프인데 압력이 일정하니까 이번에는 무슨 값이 일정해? Y값이 안 바뀌는 거지? Y값 안 바뀌는 채로 P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차피 우리가 한 일은 얘들아 P 델타 V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보통 일정하다라고 봤었지. 이게 일정하거나 이건 상관 있어 없어? P 델타 V 값이 변하는 거에는 어차피 우리는 V의 변화만 볼 거니까. 그치? 즉 이게 델타 V 어차피 여기서 가열하면은 부피 팽창할 거야. 델타 V 0보다 커. 따라 W도 0보다 크고요. 가열하니까 온도 증가할 거야. 따라 델타 U도 0보다 커요. 이 경우는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지. 그래서 우린 그래프를 보고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했어. 그러면 이 부피가 증가만큼 나는 일을 했죠. P 델타 V만큼. 그리고 나머지 P 델타 V만큼 에너지를 쓴 나머지가 바로 어디에 쓰이는 거야? 온도 변화에 쓰인 거지. 그래서 온도도 지금 T1에서 T2로 증가한 거 보여요? 오케이? 온도 변화에 쓰인 거를 저렇게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경우는 뭐야? 우리 일반적인 피스톤 있죠? 피스톤은 아까 얘기했듯이 손잡이가 외부랑 연결돼 있어서 이거 몇 기압이야? 1기압이죠? 외부 압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피스톤을 가열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바로 이런 등압 과정이다. 피스톤이라 보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피스톤. 알겠니?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건 온도가 일정이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등온이죠. 즉, 우리 여기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곡선이 온도라 했잖아. 근데 곡선에서 바뀌어 안 바뀌어? 다른 곡선으로 가 안 가? 안 간다는 건 일정한 온도 그대로 있다는 거야. 한 곡선 위에 그대로 있다는 건 그게 바로 등온이다. 온도 유지하는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 뭐 물중탕. 그럼 물 100도씨로 끓이면서 거기 안에 담궈 놓는 거니까 항상 주위 온도가 몇 도로 유지가 돼? 100도로 유지가 되는 이런 실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물중탕 안에서 실험한다든지 또는 온도가 유지되는 어떤 공간 안에서 실험한다든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는 그냥 이 보일 그래프, 보일 곡선 위아래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을 가해. 열을 가해도 온도가 안 변한대. 온도가 안 변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 변화가 0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지. 델타 U가 0이죠. 그럼 이때는 가해진 열이 다 뭘로 쓰여? 다 일하는 데 쓰인 거야. 다 부피 증가시키는 데 썼다 이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 없이 지금 보세요. 부피만 증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압력 감소한 거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그럼 P 델타 V다. 오케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 보일 법칙 그래프 그럼 여기서 P1, V1 여기 P2, V2 곱한 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PV 값에 대한 변화는 있어 없어? 없지만 부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는 여기 이 전체 면적을 적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라스트 나오는 게 뭐냐면 단열이에요. 단열이라는 건 열 공급했다 안 했다? Q가 0이다. 알겠어? 단열 장치. 우리 단열인 게 대표적인 게 구름. 공기 위로 상승하면 팽창하잖아. 그런 얘기 보시면 돼요.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없어요.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Q가 0이야. Q가 0인데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팽창하지.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팽창해. 그러면 W가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합이 0이 돼야 되잖아. W와 델타 U는 합이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네가 분명히 두 개 더한 게 0인데 요 놈이 플러스래. 그럼 한 놈은 뭐여야 돼? 마이너스여야겠지? 즉 부피가 팽창하려면 온도가 낮아지라는 거야. 이게 바로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 지금 요 과정, 이 빨간색 과정은
단열 팽창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 어떻게 된 거야? 온도 감소한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던 애가 역으로 축으로 그려봐. 이거 올라갔어 이렇게. 그럼 부피 어떻게 된 거야? 감소했지. 압축된 거지. 대신에 온도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여기 내가 옆에 그린 거는 너희도 그냥 임의로 그려놔 뭐 이런 식으로. 단열 압축이다. 단열 압축은 이제 온도 증가. 단열 팽창은 온도 감소. 서로의 합이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구름 만들 때 구름, 공기가 상승하죠. 상승하면 주위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죠. 그럼 내가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쓴 거잖아.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써버렸으니까 내 온도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에너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응결이 되면서 물방울이 되고 그게 바로 구름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역으로 높새바람은 동해에서 온 공기덩어리가 충분히 여기 팽창돼 있던 애가 오히려 이번에는 내려와. 내려오면은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압축되죠. 단열 압축되는 거지. 그럼 주위가 나를 막 미는 거잖아. 내가 일을 받은 거지. 내가 에너지 받은 거지. 그럼 내 온도 어떻게 되겠어? 단열 압축은 온도가 증가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높새바람은 고온 건조한 거예요. 높새바람은 여기서 올라온 이 동해에서 올라온 요 공기덩어리가 다시 내려오면서 부는 바람이거든. 알겠어? 요거 단열 압축, 단열 팽창 이해하세요? 왼쪽 짜투리 여기 왼쪽 똑같아. 우리 단열 팽창 탄산음료 굉장히 고압으로 CO2 녹여놓은 애인데 뚜껑 따면 압력 감소하잖아. 그럼 내부에 있던 기체들 어떻게 돼? 빠져나가지. 그러면서 너희 음료수 딱 땄을 때 뭔가 하얀 김 생기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거 기체 아니야. 물방울도 증발하는 거 액체한 거야. 액체된 거야. 액화된 거야. 그리고 단열 압축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튜브 안에 또는 타이어 안에 바람 막 넣잖아. 뺑뺑할 정도 넣지. 그럼 순간적으로 이게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얘네 공기가 뜨거워져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열기관 심화. 요거 보셔야 되는데요. 스털링 엔진이라는 게 연료가 연소하는 게 없이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스스로 작동을 하는 거야. 에너지의 흐름으로. 외부에서 열을 그러니까 연소해서 열을 주는 게 아니라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에서 열 에너지 이동함으로써. 그래서 열효율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스털링 엔진이고, 스털링 엔진과 같은 이런 걸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을 이제 처음에 고온의 물체는 어쨌든 열을 가했으니까 고온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열을 가해서 팽창한 공기로 바퀴를 돌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이 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돌리는 일을 하고 남은 열은 방출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열 효율은 바로 가해준 열분의 내가 한 일. 이게 효율인 거고, 효율이 높다 이런 게 바로 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지. 그래서 보시면 열 공급했죠. 열 공급했으니까 처음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열부터 줬으니까 일단 온도가 증가하는 등적 과정을 거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열 공급해서 가에서 나로 온도 높아지는 등적 가열했어. 그럼 이 가해진 열을 가지고 이 기체가 외부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야. 외부에다가 일을 했죠? 대신에 그때 온도 감소했어 안 했어? 일하는 동안에는 안 했죠? 등온 과정인 거지. 그러면 외부에 일을 하는 요 열을 받은 얘네가 이제 고온의 물체였던 애들. 하이 템퍼처 등온 팽창. 아이고 눈 아파. 자, 그리고 이제 일 다 하고 남은 열은 어떻게 하래? 방출하래며. 그러면 열 방출하니까 온도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그 열만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도 일단은 버리는 동안에는 부피 변해 안 변해? 안 변했던 거야. 대신에 결과론적으로 열이 줄었으니까 이제 팽창했던 게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수축되는 거지. 온도가 낮아진 만큼.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기체에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 알겠어요?
이게 바로 등원 압축이다. 그럼 내가 열효율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다? 가해준 열 분의 한 일의 이런 식으로 보통 보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 여기 뒤에 다시 좀 봐줄게. 일단 요 개념들 가지고 여기 개념 쏙쏙 좀 채워보자. 개념 확인. 교무실 좀. 여기는 특히나 연력학은 정말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념 수업할 때 최대한 꼼꼼하게 이해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반드시 얘기하세요. 다른 학생 눈치 보지 말고.
다 채워봤니? 일단 앞에서부터 답 좀 먼저 불러줄게요. 자, 내부의 분자 운동력이 나타내는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분자 운동 때문에 열 에너지겠다. 열 에너지, 그치? 그리고 온도 같아진 상태 열 평형. 자, 3번은 압력과 부피 변화량. 그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의 무슨 에너지의 총합이에요? 이상기체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죠. 따라서 기체 분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그리고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이대합과 같다. 자, 등적은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변하는 거지. 그래서 가해준 열이 모두 델타 U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거는 우리가 등압이라고 쓰면 등압 과정은 둘 다 합이 존재해요. 값이.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 0이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야. 따라서 Q는 뭐라고 쓰면 돼? 수하야 W. 여기 Q는 W라고 들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출이 없는 걸 뭐라 불렀어? 단열이라고 썼죠. 단열. 그래서 이때는 두 개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이너스 관계. 자, 1번에 우리 한 1은 어떻게 써주면 돼? P 델타 L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2번엔 순서대로 OXO. P 델타 V. 미안. P 델타 V. 2번엔 순서대로 OXO. 자, 그리고 3번에 내부 에너지 1. 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리고 1. 자, 4번에 5천의 열을 가했고 그 중에 2천의 1을 했어. 그럼 나머지 3천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인 거예요. 3,000줄. 자, 5번에 1번은 단열 과정이죠. 단열 팽창이라고 써도 돼. 2번은 등적 과정. 3번은 단열 과정이죠. 얘는 이거 단열 압축이에요. 이거 자전거 튜브 쌤 이거 크기 일정하니까 등적 아닌가요? 하면 안 돼요. 튜브 살짝 늘어나니까 알겠지? 근데 공기 양 대비는 안 늘어나니까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단열 압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좁은 공간의 개수는 늘어나는 거니까. 자, 6번에 1번에 리을, 2번에 니은, 3번에 등압은 기역, 4번에 등적이 디귿.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대표 자료 분석 쌤이랑 좀 같이 보자. 같이 볼게 여기. 나 뭐 안 부른 거 있어? 아니면 수제 답 이상한 거 있어요? 괜찮아? 넘어가도 돼? 대표 자료 분석 페이지로 와보세요. 86페이지. 자, 이렇게 실린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외부 압력이랑 항상 압력이 같게 유지가 돼. 즉 실린더는 무조건 등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도 보시면 지금 1기압으로 압력 유지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열을 가했더니 부피가 팽창했어. 자, 이런 상황에서 안에 압력이 일정하다. 당연히 동그라미 1번에 1번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온도. 우리 가해준 열은 일하는 데 쓰이고 온도 변화에도 쓰이지. 그럼 얘는 둘 다 바뀌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X. 온도가 증가하다 보니 평균 운동 에너지도 어때? 증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외부에 한 1은 몇이냐? 지금 압력이 1 곱하기 10의 5승이네. 1 곱하기 10의 5승에다가 부피 얼마큼 증가했어? 0.084. 단위 잘 봐야 돼. 이게 뉴턴미터가 주율이다. 뉴턴이랑 미터가 딱 곱해질 때. 알겠지? 학교에서 제곱 센티미터 나오면 이거 주의해.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10의 5승이 곱해지는 거니까 8.4 곱하기 10에 8,400 되겠다. 8,400. 계산하면 8,400줄. 자, 내가 가한 열이 5kcal였대. 5kcal라는 거는 1kcal가 4,200주울이기 때문에 몇을 가한 거냐면
21만 주율, 2만 1000 주율을 가한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일하는데 얼마큼 썼어요? 방금 계산한 8,400만큼 썼지? 그럼 빼주면 나머지 12,600 주율이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창이 계산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돼? 응. 자,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 맞고요. 수축은 오히려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였지? 그리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100% 열이야? 아니죠. 1과 열 나눠 가졌기 때문에 다 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X, 55X가 되겠지? 다음 2번 문제. 이번에는 이것도 실린더네. 근데 왼쪽 보시면 여기 뭐야? 왼쪽 피스톤은 고정돼 있죠.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이거야. 알겠어? 그럼 왼쪽은 등적이에요. 등적. 고정돼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막 이동해. 그러면 압력이 일정하니까 얘는 등압. 나는 등압. 자, 그렇다면 등적이니까 부피 안 변해. 그러면 일해 안 해? 안 해요. 일을 안 하니까 열이 모두 내부에는 증가했으니까 바로 뭐예요? 가. 등적이니까 얘는 W가 0이거든. 오케이? 자, 그리고 둘 다 나눠 갖는 거는 바로 뭐가 돼요? 나가 되겠죠? 둘 다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같은 열을 가했을 때 그러면 같은 열을 가하면 얘는 100% 온도 변화에만 쓰여. 그럼 그만큼 델타 T가 더 어떻게 될까? 크겠지? 아무래도 나에 비해서. 나는 온도도 증가시켜야 돼. 부피도 바꿔야 돼. 근데 가는 온도만 증가시키면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가에서 더 큰 물리량은 뭐겠어요? 일단 온도 더 커질 수 있겠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피스톤이 한 일은 0이니까 얘는 아니야. 자,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은 너희가 추상적으로만이라도 생각을 해봐. 공간의 크기가 일정한데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더 세게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럼 압력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우리 원래 알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러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T1, T2 온도가 바뀌는 거지. 압력이 일정해. 부피가 일정해. 그럼 X축이 일정해. 그럼 원래 X축 한 P1 정도의 압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열을 가함으로써 온도가 증가해서 위로 올라간 거지. T2 그래프로 가다 보니 압력 또한 어때? 증가하게 되는 거겠지? 압력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이거 꼭 너희가 이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니 D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충분히 해석되죠? 똑똑이들. 자, 그럼 3번 OX. 가에서 한 1은 부피 변화 없으니까 당연히 한 1은 0 맞죠? 동그라미. 그리고 가에서 압력 증가하는 것도 맞죠? 동그라미. 나에서 온도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자, 나의 경우는 그럼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나도 한번 그래프로 보자. 이걸 한번 너희가 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PV 해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요 PV 그래프는 그려놔. 알겠지? T1, T2 이렇게. 그럼 이 상황은 뭐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는 거라 했지? 압력도 변하고 또 부피도 같이 변하잖아. 압력은 일정하지. 그 압력이 일정한 이런 상황에서 자꾸 말이 꼬였어. 미안해. P가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원래 V1 이렇게 있다가 증가하는 거지. 부피가 어떻게? V2로. 요 과정에서 그래프를 1번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로 갈아타잖아. 그럼 부피 증가함과 동시에 온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온도 일정이 유지되는 거 아니다. 온도 일정이 유지된다는 건 곡선 하나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였지? 기억나죠? 알겠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유형이 바로 요거 두 개야. 내신 만점 문제들도 우리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요런 것들 이제 그래프에 반드시 나와. 이건 기본 유형이니까 여기 일단 내신 만점 문제 2번을 한번 봐봐, 쌤이랑. 어쨌든 외부의 한 일을 물었으니까 우린 부피가 증가할 때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어디 과정이에요? 일을 했다는 거는 B에서 C로 가는 과정만 봐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압력 400일 때 델타 V는 몇이야? 2죠. 그러니까 2 곱해주면은 800 나오는 거지. 내가 800이라는 일을 했고 잠깐만. sorry. 나 왜 400을 받니? 미안. 여기 우리 이 크기로 봐야지, 이 크기. 요거일 때랑 우리 여기 결국 이거랑 요거로 보는 거거든. 이걸로만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800이 맞아요. 400 곱하기 해서. 근데 얘는 지금 전체를 물은 거야, 전체. 결국은 일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냐 묻는 건데 그럼 일을 받은 거는 빼줘야 되는 거야. 일을 받은 건 지금 얼마큼이에요? 200 곱하기 2니까 400만큼은 일을 받았죠. 즉 여기는 마이너스 400이 되는 거지, 여기 아랫부분. 그치? 그래서 우린 B에서 C만 볼 게 아니라 D에서 A로 감소하는 부분까지 여긴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 알겠어? 한 사이클을 돌 때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A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라고 했으니까. 이해됐어? 조금 말의 어폐는 정확하게 한 것만 물었어야지 그러면. 자, 그럼 어쨌든 800에서 400을 빼줬기 때문에 이건 답을 400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정말 단순하게 한 것만 묻으면은 800이 맞지만. 알겠어, 얘들아? 그리고 뒤에 보시면 8번, 뭐 13번, 15번 이런 게 다 지금 요런 그래프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 문제 해석하는 것들 일단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대표 유형들 문제 쌤이 또 같이 좀 풀어줄게. 오늘 연력학 2법칙까지는 안 갈 거야. 알겠지? 여기 제대로 익혀야 뒤에도 더 제대로 되는 거니까. 2법칙도 양이 많진 않거든. 그래서 거의 너희 알다시피 물리는 문제만이 풀어보는 게 중요해서 문풀 위주로 갈 거라 일단은 쉬었다가